저는 좀 궁금한 게 나이에 따라서 뭔가 이제 학습하는 내용이나 능력도 달라지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궁금하다 정말. 이를테면 막 50대는 뇌가 더 가장 뛰어난 그 시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전 처음 듣는데요. 아 그런가요? 뭐 어릴 때 말랑말랑할 때 뭐 어릴 잘 때가 더 학습해야 말도 좋지 않나요? 어떤가요? 제가 50대라서 50대가 제일 우수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도 이제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뇌는 좋은 건가요?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0대 심장은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심장의 기능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쓰면 달. 근데 뇌는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도 발달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달의 단계마다 뇌가 적응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과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방을 부딪히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저기 왜 저렇게 돌아다니지 할 정도로. 그때는 적응의 키워드가 부딪혀서 알아내라. 그러니까 에너지와 호기심을 조물주가 심어준 거예요, 뇌한테. 근데 50대가 보면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0대, 20대 그때가 되면은 자기만의 어떤 세상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네. 특히 사춘기 지날 때는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하는 모델이 있고 뭐 근데 자기만의 모델을 만드는 과정. 근데 자꾸 독립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죠. 네. 그리고 또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사실은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게 별로 없는데 사실 그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델을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정교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보기에는 애매한데 50대, 60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의 CEO가 보기에는 그렇게 애매하지 않아서 아니면 뭐 6.25나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신 네. 분은 저게 뭐가 애매하지? 전혀 애매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각각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적응해야 되는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나이가 더 우수한 나이라고 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고 그리고 이게 또 나이하고 같이 가지도 않아요. 개인의 노력도 좀 예, 달려있지 않나요? 20대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막 꾸준히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거의 50대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50대인데 굉장히 철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곱게만 살았어요. 예, 그냥 아무것도 몰라. 거의 막 그냥 세상을 이제 알아가는 단계. 네네. 그러니까 그럴 수 이게 있어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뭘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50대, 60대 되면 꼰대라고 부르고 이렇게 나이하고 뭔가 숫자하고 결부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차례를 계속 아, 기다렸었는데요. 그랬어요? 네, 오늘 너무 질문하시죠. 주제가 흥미로운데 그 해마가 사고를 통해서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가령 쇼폼 같은 것들로 이렇게 A가 들어가면 B가 나온다 이렇게 집단적 학습이 만약에 되는 경우에 이게 일종의 집단 최면이나 세뇌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계 의견들도 있긴 있거든요. 뭐 사이버 인지전 같은 예. 측면에서도. 예. 예. 그래서 실제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가장 믿는 어떤 종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경은 계속 변하고 뭐가 우리한테 위험으로 닥칠지 모르는데 그때 모두가 똑같은 반응밖에 뭐 할 수 없다면은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그 종은 멸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다양하다면은 그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그거에 대처, 저거 내가 할 줄 아는데? 그러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쇼폼이 위험하다는 게 그 네. 안에서 자유로운 뭔가 자기만의 개성으로 발휘해서 상상이나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없앤다는 거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되게 걱정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쇼폼만 계속 보다 보면은 그냥 다 비슷한 생각하고 그냥 비슷한 반응하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어린 세대들은 그것만 너무 네. 보고 자라나면은 맞아요. 제가 볼 때 좀 그런 집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갈 수 있어요. 저는 좀 그 해마와 관련돼서 궁금한 질문이 네. 좀 있는데요. 해마가 굉장히 손상되기가 쉬운 그 맞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이거 뭔가 해마의 좀 치명적인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만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술이죠. 술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음, 네. 술을 너무 많이 그럴 줄 알긴 했지만 네, 술 카페인도 혹시 그러면 영향을 미치나요? 카페인은 그렇게 과학적인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술은 뭐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중에 이제 크로닉 스트레스라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네. 자기 곁을 떠나지 않는 스트레스 네.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이제 해마에 데미지를 입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네. 그러니까 그 우울해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세포를 죽이기 시작하고 네. 그럼 잠을 좀 적게 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그거 있겠네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되죠. 왠지 느낌. 네. 네. 잠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은 이 해마뿐만 아니라 뇌의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뇌를 스포츠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좀 타고 다니시면은 그 다음에 밤에는 8시간 정도는 정비소에 갔다 와야 돼요, 반드시. 오. 네, 그래야지 정비소 해가지고 아직 안 됐는데 그냥 주세요. 그래가지고 5시간 됐는데 타고 다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좋은 습관은요? 일기 쓰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들 약은 우울증 약은 뇌에 어떤가요? 막 이러고 물어보시고 지금 다들 엄청 궁금한 게 많으세요. 맞아요. 좋은 습관부터. 좋은 습관은 그 헬스장이라고 해요. 짐에 네. 가가지고 운동하시는 거 떠올려 보시면 그게 이제 꼭 뇌에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왜 하세요? 물어보면 건강해지려고 하고 뭐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한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 이제 헬스장에 가시면은 운동기구가 처음 간 사람들은 여긴 별 세계구나 할 정도로 엄청난 운동기구가 있죠. 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나씩 알려주면 이제 뭐 그거 몰라가지고 러닝머신만 하고 다 오시는 하는 분들도 것만 많. 하죠. 저도. 근데 그게 이제 그 모든 운동기구가 뇌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운동기구에 가면 자세히 보시면 어떤 근육을 강화하는 건지 이렇게 근육 그림까지 써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학습을 하면 뇌의 어떤 영역이 강화된다고 그런 그 체육관이 아마 이 실세계 여러분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뇌의 학습 원리를 어느 정도 아시고 아까 뭐 절차적 학습은 예를 들어 선조체라는 영역, 뭐 일화기억은 어떤 장소와 시간과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그 일기 쓰는 게 이제 그런 거 꺼내는 네. 거죠. 그런 건 이제 해마가 계속 강화되고 길찾기 같은 거 하면 해마가 강화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그냥 체육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골고루 그 기계들을 다 계속 매일 하시면 그렇게 몸이 뭐 마동석 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렇게 건강해진 사실 장기는 그렇게 쉽게 뭐 병이 침투해서 나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생각은 해요. 그 길 찾기 얘기하셨잖아요. 자꾸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고 사실 매일 가는 길도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 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 느낌? 근데 그것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전화번호를 다 기억을 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그것도 있어요. 그 누구의 전화도 기억이 안 나요. 번호가. 내 그것도 혹시 거 문제가 되지 기억하면 않을까 다행이에요. 싶기도 내 거 하거든요. 기억하면. 내비게이션은 저는 그냥 소리만 듣고 다니는데 대개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근데 네. 사실은 그런 문명의 이기를 막 그래서 원시인처럼 사실 필요는 없고 진짜. 그거 아니, 그래 외에도 좋다니까.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다른 게 해마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내비게이션 안 하셔도 동네 뭐 여행 가면은 그냥 뭐 내비게이션 없이 돌아다녀도 보시고 산행 같은 것도 하시고 근데 꼭 몸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자기가 그날 했던 일을 5분이라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스튜디오도 좀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이 오늘 무슨 옷을 입었더라? 무슨 얘기를 했더라? 이게 자꾸 꺼내는 게 사실은 그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수면 부족이나 네. 음주나 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해마에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해마가 이렇게 손상이 되면 치매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맞아요. 높을 것 치매. 같은데 그렇죠. 네, 보통 보면은 늘 일을 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매 오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대개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동의하실 텐데 몸에 어느 날 갑자기라는 건 없어요. 항상 조금씩 이제 축적되던 것들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몰랐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것인데 그렇게 외부에서 침투한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뭐 마약이나 뭐 담배나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는 이제 본인이 의지에 의해서 못하게 하면 되지만 네.
사실은 더 무서운 거는 꼭 그런 걸 한 것도 아닌데 이 예를 들어서 해마가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걸리면 굉장히 빨리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한 해마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타고나기. 타고난 건 아니고 안 쓰는 거예요, 별로. 안 쓰는 거. 특히 이제 혼자 있으신 분들이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막 수다 떨다 보면은 자기의 일화 기억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 오늘 뭐 했는데 네, 뭐 이랬어. 했고 뭐 아까도 제가 들으니까 어디 가서 뭐 사셨다고 막 계속 이야기하시던데 그래요, 맞아요. 그게 다 당근 기억이거든요. 막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그 사람도 없고 꺼낼 일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해마가 할 일이 없고 해마가 할 일이 없으면 해마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사실 모든 세포는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갑자기 이제 노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죠.